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때로는 친절한 이웃으로, 때로는 믿음직한 동료로, 또 어떤 때는 평범한 얼굴을 한 채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가면 뒤편에 상상조차 하기 힘든 잔혹한 어둠을 품고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 사회의 가장 깊은 곳, 인간 심연의 미로 속에서 태어난 공포가 현실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연쇄범죄라는 이름의 그림자를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이들은 누구이며 대체 어떤 이유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토록 끔찍한 공포를 안겨주는 것일까요? 단순히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넘어 이 영상은 여러분에게 인간 심리의 가장 은밀하고도 불가사의한 영역을 탐험할 기회를 선사할 겁니다. 우리는 그저 피상적인 공포에 머무르지 않고 이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사회는 이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해왔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비극 속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인지 깊이 있게 질문을 던져볼 예정입니다. 어쩌면 나와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결국 이 어두운 단면은 우리 인간 본성의 일부이자 사회가 직면한 현실이기도 하죠. 함께 그 미스터리를 파헤쳐 보실까요? 어두운 밤거리, 번쩍이는 경찰차의 경광등 아래로 삼엄하게 둘러쳐진 노란 통제선.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충격적인 사건들. 우리는 이런 장면들을 통해 연쇄범죄라는 단어를 접하곤 합니다. 이 단어가 주는 무게감은 단순히 하나의 범죄를 넘어 알 수 없는 공포와 함께 우리 마음속에 깊은 불안감을 심어주죠. 과연 연쇄범죄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는 특정한 동기를 가지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범죄를 일컫습니다. 하지만 그 정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토록 잔혹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왜 오랜 시간 동안 대중의 끊임없는 관심을 끌어왔는지에 대한 질문일 겁니다. 많은 이들은 연쇄범죄자를 그저 진간의 탈을 쓴 괴물이라고 치부하곤 합니다. 물론 그들의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괴물이라는 표현이 주는 감정적인 울림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그들을 단순히 괴물로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 현상의 본질을 놓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뒤틀린 심리 뒤에는 어떤 배경이 숨어 있었을까요? 어떤 사회적 요인들이 그들의 광기를 부추겼을까요? 그리고 우리 사회는 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떤 시스템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단순한 공포를 넘어 연쇄범죄라는 현상을 다각도로 탐구하는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어두운 도시의 그림자 속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통해 그들의 범행 방식과 심리적 특징을 면밀히 들여다볼 겁니다. 심리학자들의 분석처럼 이들을 단순한 악마로 규정하는 대신 그들의 행동 뒤에 숨겨진 복잡한 심리적 배경과 사회적 요인들을 함께 탐색해보면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 여정은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충격적일 수 있겠지만 결국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하고 성숙해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부터 그 미스터리의 문을 함께 열어보시죠. 자, 그럼 이제 막연한 두려움을 넘어 우리가 직면한 이 어두운 미스터리의 문을 활짝 열어볼 시간입니다. 연쇄범죄, 이 단어는 듣기만 해도 싸늘한 공포를 안겨주곤 하죠. 과연 무엇을 연쇄범죄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여러 번 반복된 범행만을 의미하는 걸까요? 법률적 정의를 떠나 대중의 인식 속에서 연쇄범죄는 종종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괴물의 소행으로 비춰지곤 합니다.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끔찍한 사건들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의 잔혹함에 경악하며 마치 그림자처럼 우리 사회에 스며든 악마의 존재를 떠올리곤 하죠. 하지만 우리는 이들을 단순한 악으로 규정하는 것만으로는 이 현상의 본질에 다가갈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토록 잔혹하고 반복적인 행위 뒤에는 대체 어떤 심리적 배경과 사회적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일까요? 어두운 도시의 밤거리, 번쩍이는 경찰 통제선 너머에서 시작된 이 비극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인간 심리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여정을 시작해야만 합니다. 연쇄범죄는 왜 이토록 대중의 끊임없는 관심을 끌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 안에 잠재된 원초적인 공포, 즉 예측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겁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갑자기 들이닥치는 그림자처럼 이들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파고들어 혼란을 야기하죠. 심리학자들은 이들을 단순히 정신병자로 치부하기보다 특정한 심리적 패턴과 사회적 고립, 그리고 왜곡된 인지 구조를 가진 존재로 분석하곤 합니다. 그들의 범행 동기와 방식은 결코 단순하지 않으며 각자의 내면에 숨겨진 복잡한 욕망과 분노가 기괴한 형태로 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그림자 실루엣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면서 이 현상에 대한 단순한 공포를 넘어선 이해를 시도해볼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연쇄범죄자들 중에서도 특히 치밀하고 지능적인 설계자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들은 마치 한 편의 스릴러 영화를 연출하듯 범죄를 철저하게 계획하고 실행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이른바 계획된 광기라고 부를 수 있는 그들의 범행 방식, 즉 모더스 오페란디, 모더스 아퍼렌디는 놀랍도록 정교하고 계산적이죠. 범행 전에는 피해자 물색부터 도주 경로, 심지어 범행 도구와 사후 처리까지 모든 것을 면밀히 준비합니다. 마치 바둑 기사가 다음 수를 내다보듯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며 심지어 범행 현장에 의도적인 혼란을 남겨 수사관들을 농락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치밀한 설계자들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피해자 선정 기준입니다. 무작위로 보이는 범행 속에서도 그들은 특정 연령대, 성별, 직업, 혹은 사회적 위치 등 자신만의 은밀한 기준을 가지고 대상을 물색하곤 합니다. 이는 그들의 내면에 자리 잡은 특정한 욕망이나 판타지를 충족시키기 위한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 특정 유형의 사람들에게서만 얻을 수 있는 통제감이나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심리가 작용하는 겁니다. 그들은 피해자를 능숙하게 유인하고 범죄 과정 전체를 자신의 통제 아래 두려 합니다. 마치 연극 무대의 연출가처럼 모든 상황을 자신의 각본대로 이끌어가고 싶어하는 강렬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범죄는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그 안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범행 현장 주변을 사전에 답사하며 지형지물을 익히고 때로는 암호 같은 메시지를 남기거나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다음 범행을 계획하는 대담함까지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평범하고 친절한 이웃이나 동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소름 끼치는 냉정함과 뒤틀린 우월감으로 가득 찬 이중적인 심리가 도사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관들이 증거를 분석하고 퍼즐을 맞춰 나갈 때마다 드러나는 그들의 치밀함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깊은 공포와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합니다. 이들은 왜 이토록 섬뜩한 방식으로 자신의 광기를 표출하는 걸까요? 다음 시간에는 그들의 왜곡된 욕망과 내면의 괴물이 어떻게 파괴적인 범죄로 이어지는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전 시간, 우리는 치밀하게 범죄를 설계하는 이들의 냉혹한 심리를 깊이 들여다보았죠. 마치 연극 무대의 연출가처럼 모든 상황을 자신의 각본대로 이끌어가려 했던 그들의 모습은 소름 끼쳤습니다. 이제 그들의 깊은 내면에 자리 잡은 뒤틀린 욕망이 어떻게 파괴적인 현실로 변모했는지 더 깊이 파고들어 볼 차례입니다. 왜 어떤 이들은 그토록 섬뜩한 방식으로 자신의 광기를 표출하게 되는 걸까요? 그 답은 종종 인간의 가장 은밀하고 어두운 구석, 즉 왜곡된 욕망과 강박적인 심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적 도착증, 가학적인 쾌락, 혹은 타인을 완전히 지배하려는 강렬한 권력욕이 바로 그것이죠. 이러한 비정상적인 욕망은 단순한 충동을 넘어 한 개인의 삶을 지배하고 결국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끔찍한 범죄의 씨앗이 됩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만의 기이한 세계에 갇힌 듯 행동하곤 합니다. 이들의 범죄는 단순히 육체적인 폭력을 넘어 피해자의 존엄성을 짓밟고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데서 쾌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가해자가 자신의 비정상적인 권력욕을 충족시키고 자신이 우월하다는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비뚤어진 방식인 거죠. 심리 상담실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내면의 어둠이 점차 현실을 잠식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러한 왜곡된 욕망이 예측 불가능한 우발적 상황과 결합하여 또 다른 형태의 연쇄 범죄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처음에는 그저 우발적인 사건으로 시작되었던 범죄가 어떻게 걷잡을 수 없는 연쇄적인 폭주로 이어지는지 그 섬뜩한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인간 내면의 어두운 욕망이 어떻게 파괴적인 범죄로 이어지는지 살펴보았죠. 하지만 때로는 치밀한 계획도, 깊이 왜곡된 심리도 아닌 그저 우연한 상황과 맞물려 걷잡을 수 없는 연쇄적인 폭주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마치 작은 불씨 하나가 메마른 숲 전체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산불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유형의 범죄자들은 특정 자극이나 환경적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한 번의 일탈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때마다 자신만의 위험한 성공 경험을 학습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불안과 두려움에 떨었을지라도 반복되는 범행 속에서 점차 통제불능의 자신감과 왜곡된 쾌락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헤어나올 수 없는 범죄의 굴레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연쇄 범죄는 사회 전체에 깊은 불안감을 안겨줍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닥칠지 모른다는 막연한 공포는 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사회 전체의 안전망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죠. 경찰은 대규모 수색 작전을 펼치고 언론은 연일 공포에 질린 시민들의 모습을 보도하며 사회 전체는 범인의 흔적을 찾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게 됩니다. 미세한 현장 증거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는 DNA 분석 기술은 마치 범죄 현장에 남겨진 지문처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합니다. 또한 몽타주 작성부터 지문 채취, 혈흔 분석, 디지털 포렌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과학 수사 기법들은 퍼즐 조각처럼 흩어진 단서들을 하나로 모아 범인의 윤곽을 선명하게 그려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시민들의 용기 있는 제보와 관심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발견되는 작은 이상 징후 하나, 무심코 스쳐 지나갔던 목격담 하나가 때로는 사건 해결의 결정적인 실마리가 되기도 하죠. 범죄는 혼자 저지르지만 그를 쫓아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은 사회 전체의 협력과 끊임없는 관심 없이는 결코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법정에서 죄의 대가를 치르는 범인의 모습은 정의가 실현되는 가장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에게 희망과 통쾌함을 안겨주며 아무리 잔혹한 범죄라도 결국은 정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연쇄 범죄의 이야기들은 단순히 과거의 끔찍한 기록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